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벌써 또 아침이 밝아옵니다. 지금 밝아와요. 또 새벽 정도 울리고 비둘기는 울지 않고요. 참새도 안 보이네요. 좀 보니까 이런 시간에 뭐 새들 소리에 딱 깨어야 하는데 새 소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날이 추워서 그런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또 하루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항상 행복해. 항상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뭐 별거 없어. 그냥 재밌게 즐겁게 이게 보내면 돼요. 너무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머리 쓰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막 머리 쓰기가 싫어. 그냥 가만히 멍 때리는 게 좀 좋더라고. 멍 때리는 거, 뭐 불멍 때리는 거. 아니면 멋진 그런 전경이 보이는 데 가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자기만의 그걸 있어야 돼. 그 뭐냐 피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지만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움과 기쁨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싶은데, 내 주변에 그 나쁜 친구를 이제 가려내기 전에 내 자신, 나 자신, 나 자신이 과연 남에게 좋은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 허물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항상 좋은 친구, 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닌가? 긴가? 하여튼 스스로 물어보는 거야.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물어보자. 이 좋은 친구란 것은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요. 나를 받아주고 세상에서는 다 내치더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그 마음의 벗이에요. 마음의 벗. 여러분들 마음의 벗 있어요? 마음의 벗? 이 마음의 벗이 없어. 거의 보면은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좋은 친구란 누구냐? 서로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주는 거야.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줘야 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없어.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내 친구가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좋은 친구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지닌 좋은 요소들, 그런 좋은 향기를 내가 제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가까이 있는 좋은 친구를 항상 잘 챙겨주시고, 부족함도 채워줘야 돼. 채워준다 했죠.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하세요. 꼭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하지 말고, 남자친구한테 하지 말고, 진짜 찐 친구한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라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짧게 끝나고 또 삼성 이야기 한번 또 신나게 떠들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 반도체 기업이 있어.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을 겁니다. 그 라피더스라고 합니다. 라피더스. 이 라피더스가 2025년 상반기까지 한 2나노미터 이 반도체 프로토타입 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를 합니다. 전격 발표. 3나노 공정을 뛰어넘어 가지고 2나노 공정부터 이제 본격 승부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TSMC하고 삼성전자 모두 3나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인 한계를 경험했던 것이 사실이야. 그 TSMC가 이제 3나노 제품 양산 시점이 당초 목표보다 미뤄지기도 했는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 라피더스가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적지는 않은 배경인 것 같아요. 다만 라피더스는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국 기업에 공급한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확실한 수요처가 있다는 측면에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2나노 공정에서 보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1, 2등 기업이 TSMC하고 삼성전자가 GAA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데 이 기술을 두고요 진검 승부를
펼칠 것 같아요. 진검승부. 누가 이길까? 2년 뒤에 2025년에는 한국과 대만, 일본 기업들의 각축전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아. 아주 각축전 치열할 것 같아. 피 터질 것 같아요. GA에는 그 게이트 전류가 흐르는 그 채널 4개면이 있어요. 4개면을 둘러싸는 구조를 말해요. 둘러싸는 구조. 그 게이트가 채널 3개면을 둘러싸는 핀팻 구조에 비해서 전력 효율성하고 성능이 안정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GAA 기술을 지난해 양산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3나노로 이제 공정부터 적용을 합니다. TSMC는 이르면은 한 24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는 2나노 공정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TSMC는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한 3나노 1세대 공정에서 핀팻 구조를 유지를 합니다. 이에 그 GAA 기술을 먼저 시작한 삼성전자와 TSMC의 본격적인 그런 경쟁은 2나노부터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핀팻 구조의 그 한계는 5나노 공정 이전부터 드러났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GAA가 더 효율적인 대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가장 고도화된 3나노 공정에서 TSMC랑 삼성이랑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아주 치열해, 지들끼리. TSMC는 3나노 공정에서 애플을 비롯해서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등 이런 고객사를 확보했어요. 최근에 세계 시스템 반도체 3위 업체죠. 브로드컴. 이 3나노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AE 기술로 3나노 제품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 역시 여러 고객사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 위위의 그 CPU죠. CPU, GPU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AMD라고 있어. AMD. 그 AMD도 삼성전자랑 이제 3나노 그 제품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MD. 삼성은 또 이 밖에 이제 퀄컴, IBM, 바이두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3나노 파운드리 고객으로 확보했거나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TSMC와 삼성의 그 3나노 수율 관련해서도 다양한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TSMC의 3나노 공정 수율이 80%를 상회한다는 그 대만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양산 일정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됩니다. 이 대만 애들이 은근히 또 뻥도 쳐요. 보면은 자식들 보면은 은근히 막 언론 업체나 트렌드 포스를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의 그 3나노 공정 수율이 40% 안팎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안정적인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생산을 거듭할수록 수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GAA가 그 차세대 기술로 꼽힐 만큼 삼성전자가 먼저 GAA 기술로 양산을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경쟁에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거라 합니다. 유리한 점 작용할 것 같다. TSMC가 2025년 GAA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2나노 공정에서 처음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개발 과정에 필요한 여러 단계와 관련해서 아직 눈에 띄는 진행이 없는 상황이랍니다. 진행 없는 상황이다.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자체의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어요. AP가 있는데 이 AP인 엑시노스를 24년 그 3나노 2세대에 양산한다는 로드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받아줄 물량이 있다면은 공정 수율 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대만과 일본이 범정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쟁에 나서고 있어. 그 한국 역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보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 대한상공회의소 있죠. 그 SGI 브리핑 그 보고서 보니까 브리핑 보고서네. 반도체 수출이 약 10% 정도 감소를 하면은 국내 경제 성장률은 한 0.64%포인트 그리고 20% 감소 시에는 한 1.27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이제 빠르게 이제 재편되고요. 각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투자 감소는 성장의 손실뿐이 아니라 치열해진 국가 간 기술 경쟁에도 뒤처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 의지를 다시 살리려면은 그 정책의 적시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치인들 잘하셔야 돼. 우리 정치인분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기업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그 초격차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 간 아주 경쟁이 치열해. 지금 보니까 글로벌 3강이 누구야? 삼성,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인데 연일 모바일용 D램에서 이제 신기록 경신 경쟁을 펼치는 것 같아요. 지난해 말 마이크론이 이제 EUV 공정을 대체하는 기술을 선보여가지고 선두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이어서 또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기존보다 속도가 13% 빨라진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현존 최고 그 속도인 모바일용 D램 LPDDR5T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1월 공개한 모바일 D램 LPDDR5X 성능을 2개월 만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체 기록을 경신을 해요. 신제품은 동작 속도가 9.6GBps로 전작 대비 13% 빨라졌습니다. 실험 결과 모바일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초당 77GB야. 77GB고 이거는 FHD죠. FHD의 영화 15편. 영화 15편을 1초에 다운받을 수 있어. 쫙 1초에. 야, 15편을 최고 속도를 구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품 이름에 터보에 T를 붙인 것 같습니다. T. 그래서 LPDDR5 시리즈로 불리는 이 차세대 모바일용 D램은 스마트폰하고 인공지능 기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저소비 그 전력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옴디아에 따르니까 LPDDR5하고 LPDDR5X 모델 비중은 21년 전체 모바일 시장의 10% 수준에서 올해 말에는 한 50%를 넘어설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고성능 저소비 전력 그 D램 분야 선두주자는 삼성이야, 삼성. 21년 11월 업계 최초로 14나노 기반의 LPDDR5X를 개발했는데 이후 지속적인 기술 경신을 거쳐서 작년 말 세계 최초로 초당 8.5GBps의 전송 속도 신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이닉스 등 경쟁자들이 그 거세게 추격하다 보니 선두자질을 위협하더라고. 이 마이크론도 1베타 공정을 적용한 신제품 고성능 저소비 전력 그 D램의 검증 샘플을 최근 출하했는데 이 검증을 마치는 대로 올해 초 양산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 마이크론의 신제품은 전작의 그 1알파 공정에 적용한 것보다 전력 효율성을 약 15% 개선했고 밀도를 35% 이상 높인 게 특징이야. 특히 마이크론은 이번 신제품이 자체 개발한 1베타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고가의 EUV 장비를 사용하는 대신에 자체 개발한 멀티 패터닝 기술을 적용했답니다. 멀티 패터닝. 그래서 이 기존의 그 EUV 공정이 극도로 얇은 붓으로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면 이 멀티 패터닝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붓으로 이제 스케치를 여러 번 막 하는가 봐요. 막 해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패턴을 좁혀나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공정을 일본 히로시마 공장부터 적용할 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현재 히로시마 공장에 1394억엔 정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제조 설비를 새로 짓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초미세 공정이죠. 12나노급의 공정 기술을 사용해서 구축한 16기가 그 DDR5 개발 그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서버용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바일용까지 초미세 공정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삼성이 뭐 바보 아닙니다. 다 따라잡을 거야. 완전 확실한 초격차를 낼 겁니다. 지금 보니까 또 삼성, LG전자가 현재 보니까 올레드죠, 올레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거를 진짜 앞세워가지고 이제 글로벌 이제 게임 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는 것 같아요. 성숙 단계 접어든 TV 시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게이밍 모니터까지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매출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어깨 따르니까 삼성과 LG는 올해 OLED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거고 OLED는 모니터 시장의 주류인 액정 표시 장치 LCD 패널 기반의 제품 대비 높은 명암비하고 빠른 반응 속도로 게임에 특화됐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더라는 거야. 업체별로 보니까 LG전자는 OLED 맹주예요.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영역 확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어. 여기 또 콘솔 게임기에서 최적화된 48인치짜리 OLED TV를 처음 공개한 이후에 지난해 보니까 또 27인치 제품을 또 선보여요. 다양한 게임 수요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LG 보니까 올해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죠. CES 2023.
여기에서 27인치, 뭐 45인치 이런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를 공개해요. 그 해당 제품도 보니까 올레드 모니터 중에 세계 최초로 초당 240장이야 이 화면을 보여주는 240Hz 고주사율을 지원한 겁니다. 고주사율. 한 0.03ms를 같은데 하여튼 그 GTG 이 뭐야 그레이 투 그레이라는 것 같은데 이런 하여튼 빠른 응답 속도를 갖춘다는 것 같아요. 화면이 빠르게 전환하는 거지. 그러면 게임 영상이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는 거야.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삼성도 CS 2023에서 49인치 크기의 올레드 패널이 적용된 오디세이 올레드 G9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사진이 나와 있네 지금 G9. 있는데 이 오디세이 올레드 G9은 1800R 공률의 커브 디자인인데 32대 9예요. 32대 9의 스크린 화면, 듀얼 QHD 해상도 지원하고 이제 픽셀 단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해서 올레드 패널을 탑재하고 최대 240Hz의 고주사율과 실시에 가까운 0.1ms의 그 반응 속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네. 최근에 삼성이 이제 초연결 경쟁력을 강하게 해서 도입한 그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그 프라임 비디오, 넷플릭스, 유튜브는 물론이고 엑스박스 게임, 그 패스, 뭐 지포스 나우 등의 게이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 퀀텀 닷이다. 퀀텀 닷. 그 기반의 게이밍 모니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보니까 미국의 그 델테크놀로지스, 참 이름도 힘들다. 델테크놀로지스라고 있는데 지난해 3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QD OLED를 처음 탑재한 34인치 게이밍 모니터 Alienware 34 Curved QD OLED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의 출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OLED가 현존 디스플레이 패널 중 게임에 가장 최적화된 패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LG의 경쟁 역시 아주 치열할 거예요. 기존에는 LG전자의 독주 무대였는데 올해부터는 QD OLED까지 갖춘 삼성의 참전으로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고, 특히 게임하고 게이밍 모니터 시장 규모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은 매출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그 뉴즈에 따르니까 지난해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 1,844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뭐 한 235조야. 와, 크다. 235조 5,700억 정도 됩니다. 시장 규모가. 24년에는 260조 원 성장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게이밍 모니터도 지난해 처음 출하량이 2천만 대를 돌파해가지고 25년까지 한 2,350만 대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 OLED는 압도적인 명암비하고 빠른 반응 속도 등 게임 이용자들의 그 구미를 당길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패널입니다. 특히 게이밍 시장의 경우 일반적인 TV와 달리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삼성과 LG전자 입장에서는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 피터집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가전사업 실적 부진에 직면한 삼성과 LG전자가 국내 가전업계 위기 돌파를 위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 삼성은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해서 조직 정비, 인력 수혈에 나섰고, LG도 실적 안정 궤도에 오른 전장 사업을 육성하면서 가전의 보릿고개에 대응한다. 그런 건 봐준 보릿고개. 삼성은 최근에 생활가전사업부 개발팀 산하에 키친, 리빙 개발그룹 등 두 개 팀을 냉장고, 조리기기, 식기세척기, 의류케어, 청소기 개발그룹 등으로 한 5개 팀으로 이제 개편했네요. 그 개발팀 아래 소프트웨어 개발그룹도 제품군별로 한 5개 정도 세분화했어요. 생활가전 사업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 삼성은 이달 초에 영상 디스플레이하고 모바일 경험 그 사업부 임원 6명을 생활가전 사업부 개발팀으로 보냅니다. 지난해 말 보니까 디바이스 경험 부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센티브 2천만 원, 3년 뒤에는 기존 사업부 복귀 등 파격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가전 그 사업부 사내에 채용을 또 실시하기도 하네요. 최근에는 외부로 문을 넓혀가지고 경력사원 공개 채용 절차도 밟고 있고, 삼성은 선행연구개발 조직하고 삼성 리서치에도 차세대 가전연구팀을 신설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조직 쇄신은 글로벌 그 가전업계 부진 속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 같고, 지난해 4분기 삼성의 가전사업 영업이익이 3,18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적자에 적자. 삼성은 주요 사업 부분 중 유일하게 1위에 올라본 적이 없는
생활가전사업부가 여전히 혁신 제품 부족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부 결론 내린 것 같아. 혁신이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는 생활가전사업부장을 맡았던 이재승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을 했죠. 현재는 생활가전사업부장을 겸직하는 한종희 그 부회장이 이달 6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현장 그 기자간담회 있죠. 경기가 위축되고 불황이 지속돼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항상 목표는 1등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옆 동네 LG는 어떠냐? 지금 보니까 글로벌 생활가전 1등인 LG는 가전사업의 부진을 전장사업 흑자로 만회하기 위해서 사업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IBK에서 그래요. 투자에서도 LG전자 생활가전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4,455억에서 4분기 1,192억, 4분기 192억으로 급감했다고 하네요. 약간 추산하는 것 같아. 증권가에서도 삼성과 LG전자가 올 상반기 TV하고 생활가전 사업 모두에서 적자 터널에서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가전사업과 달리 LG의 그 전장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는 지난해 2,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거둬가지고 연간 기준으로 첫 흑자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 역시 지난해 연간 8조에서 10조 원대를 기록해 LG전자 전체 매출액이 10% 안팎 수준에 달할 것 같고 2013년 VS 사업본부 출범 후 전장 그 비중이 전체 LG전자 매출의 10%를 넘은 경우는 지금도 한 번도 없었다. 업계는 LG전자의 그 전장사업 수주 잔고도 지난해 말 기준 80조 원 이상이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LG전자 사장은 지난 6일 CES 2023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사업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힘내시고 우리 삼성전자 많이 응원해 주세요. 뭐 주가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뭐 질질 짤 필요 없어요. 파이팅 하시고 천 회장과 함께 한번 끝장 내봅시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